경기 침체로 파산하는 기업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위기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경영 악화가 계속되면서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시장에서는 향후 파산하는 법인이 더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통계월보 등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기업의 파산 신청이 81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592건 대비 36% 이상 급증하고 있으며 관련 통계가 나오는 2014년 이후 최대치로 늘었습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법인 파산이 2,000건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나타나는 법인 파산은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1,069건보다도 2배나 높은 수준이고 역대 가장 많은 법인이 무너진 작년 1,657건마저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한 벤처캐피털 관계자는 벤처 중소기업 등에 투자하는 수요가 계속 감소하면서 높은 이자와 자금 부족 등에 시달리는 기업들의 파산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제1금융권 은행들에서 연체된 가계대출 규모가 10년 만에 최대치로 증가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량한 금융권 대출 상품인데다가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많은 것 감안하면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작년 말 국내 20개 은행들의 가계대출 연체가 3조 1,753억 원으로 1년 만에 46%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도 2013년 9월 이후 역대 최대 금액입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연체가 4,388억 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 신한과 하나은행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체가 급상승하고 있는 건 경기 침체와 고금리 등 영향 때문입니다. 높은 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대출이자 상환 부담 금액이 증가했고 시장 상황까지 악화되면서 차주들의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한국은행은 2022년 4월부터 올해 초까지 사상 최초로 7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으며 특히 작년 7월과 10월은 한 번에 0.5%를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현재 한은 기준금리는 연 3.5%로 2008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면서 다른 대출 상품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액이 1년 만에 83% 폭증했고 총 2조 1,719억 원으로 관련 통계를 공개한 이후 역대 최대치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연체는 사실상 최후의 보루로 여겨진다며 여러 상품의 연체가 크게 확산되는 건 그만큼 현 상황이 어렵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과 통신통합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 대비 서울의 집값 수준이 뉴욕이나 파리, 런던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에서 중간소득인 가구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데 25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말도 안 되게 비싼 서울 집값이 통계상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집값이 너무나 가파르게 오르는 속도입니다. 최근 10년간 소득보다 부동산 가격이 훨씬 더 빠르게 오르면서 소득은 있지만 보유자산이 없는 2030 세대 등 청년층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 등에 따르면 서울의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 25.1배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지역의 연평균 소득으로 중간값 수준의 주택을 구입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며 한 푼도 쓰지 않고 25년 이상 모아야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셈입니다. 소득 수준을 감안한 서울 집값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파리와 로마, 런던과 뉴욕보다도 서울 시민들은 10년 이상 더 일하고 모아야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국내 상황은 소득이 크게 늘지 않으면서 집값을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매달 소득을 100% 모두 저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출까지 감안하면 내 집 마련을 하는데 25년보다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종잣돈이 없는 젊은 세대는 사실상 평생 일해도 저축만으론 집 한 채 구입이 불가능하고 한 보고서에 20대 가구가 소득으로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86년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높은 집값은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내 주거비는 OECD 평균 대비 23%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의류와 신발, 식료품 비용 등도 56에서 61% 이상 비싼 편입니다. 의식주 비용이 워낙 크다 보니 취약계층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심각해지면서 서민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카드론 잔액이 40조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대출 돌려막기로 버티는 대환대출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국내 9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이 40조 5,186억 원으로 역대 최다였던 4월 39조 9,644억 원을 한 달 만에 뛰어넘었습니다.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도 1조 9,106억 원으로
작년 대비 6천억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환대출 잔액은 카드론을 갚지 못해 카드사에서 다시 대출을 받는 구조입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서민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당분간 카드론 잔액이 증가할 것이라며 취약차주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겪으면서 대환대출 잔액 증가세도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